자, 이번에는 경제가정교사 최병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좀 전에 김원환 교수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쏙쏙쏙 이해되는 거예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교수님 경제 문제도. 갈수록 가속도가 붙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K 방역이 뭐가 차이가 있는지 처음으로 진짜로 이해했어요. 그 두 번의 전파기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폐로 갔을 때하고 폐로 가기 전에 목 주변에 바이러스가 머물 때. 그 목 주변에 머물 때를 잡아내는 게 우리나라 초기예요,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의 초기 박멸. 방역의 차별점이고 아직도 이렇게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하니까 잘 이해가 갔습니다. 오늘은 뭐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주말에 그 가계비 증가 속도가 세계 1위다는 이런 이제 기사들이 쏟아졌죠. 예. 맞습니다. 예. 빚만 늘어가는 한국, 예. GDP 대비 빚이 증가하는 속도가 1위. 예. 예. 그리고 빚쟁이 되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예. 자,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아니 뭐 팩트 자체는 그러니까 뭐 이 문제는 없는데요. 예. 이제 해석에 있어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 예. 어떻게 해석하느냐. 예. 항상 해석이 문제죠. 예. 이 국제결제은행이라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이라고 불리는 예. 국제결제은행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뭐 하는 겁니까 거기서?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이니까는 예. 말 그대로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전 세계 중앙은행이 한 나라에서 간의 통화 결제 시스템의 가장 상단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국가 간에도 이제 거래를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뒷받침해 주는 게 이제 국제결제은행이라.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이라고 하죠. 나라끼리의 결제를 그렇죠. 중요하는 예. 거군요. 예. 예.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은행들의 자기자본 비율이라는 거 있죠. 예, BIS. 예, 그걸 정하는 데가 여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IMF 때 된통 우리가 당했는데. 예, 그렇죠. 예. 이 국제결제은행이 이제 그 각 나라들의 이제 신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통계를 내요. 그러다 보니까요. 자연히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 이제 가계부채라든가 기업부채 이런 거 통계를 내듯이요. 그러니까 신용들에 대해서. 그렇게 내면 다른 나라 거 다 모아가지고 그렇죠. 전 세계 통계를 낸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지난해 4분기께 발표가 됐어요. 예. 가계부채가. 근데 이제 GDP 대비 이제 95.5%라고 이제 발표가 됐는데 예. 이게 이제 41개 국가 주요 국가들을 이제 조사를 이제 주로 이제 발표를 해요. 예. 모든 나라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예. 41개 국가인데 그 41개 국가 중에 우리가 한 7위 정도 되는 거고요. 예. 예, 순위로는요. 그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아니에요. 빚의 규모가요. 규모가요. 빚의 규모가. 예, 이게 예. GDP 대비입니다. 그러니까 GDP 대비. 예, GDP 대비이기 때문에. 여기는 가계하고 기업을 다 합친 겁니까? 요건 일단 가계만. 가계만. 예. 예. 95.5%인데. 예. 근데 이제 3분기, 그 앞분기가 예. 93.9였었기 때문에 예. 한 1.6%포인트가 증가했다 이거예요. 예. 근데 그게 이제 가장 빠르다 이거예요. 1.6%가. 예, 가장 높다 이거예요. 홍콩과 더불어 가지고 가장 이제 빠르다 이제 이렇게. 홍콩과 공동일이다. 예, 공동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예, 나왔는데 근데 이제 그 이 가계 부채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증가한 이면에는 예. 이제 우리가 요인을 좀 봐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요인을 보는데 첫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이 지난해 4분기에 많이 늘었어요. 예. 주택담보대출이 예. 주택담보대출이 속도가 굉장히 빨리 증가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게 뭐냐면 국가 부채가요. 예. 여기가 이제 그러니까 기업 부채도 내고 국가 부채도 내고 다 이제 되는데 국가 부채는 1.4% 포인트가 줄어들었어요.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예, 4분기에. 예. 그러니까 이게 왜 이제 이게 의미가 있냐면은 가계 부채라는 게 GDP 분의 이제 가계 부채액이 차지하는 비중이기 때문에 예. 정부가 그러니까 돈을 적게 쓰면은 분모인 GDP가 이제 그러니까 아무래도 증가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모가 작아지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정부 부채가 한 1.4% 포인트가 줄어들고 가계 부채가 1.6%가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적게 써는 것도 이제 요인을 여기를 붙인 거죠. 정부 돈을 적게 써서 분모가 작아지면서 가계부채 그렇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그렇죠. 효과를 낸 거군요. 이게 분수기 때문에 분수값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가 부채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상당히 낮은 나라란 말이에요.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가계부채 감소 속도가 세 번째로 이제 그 낮은 나라 중에서는 세 번째로 빠르게 이제 그러니까 진행됐어요. 지난해 4분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가계부채가 크게 감소하다 보니까 이제 분모인 GDP에 이제 그러니까는 이 영향을 미치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분수값인 가계부채 비율이 그러니까는 이제 크게 증가하는. 그러니까 모는 빠르게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 증가율이 이제 낮아진 거죠. 증가율이 낮아지고. 네. 근데 이제 분자는 이제 그러니까는 주택담보대출이 좀 이제 끌어올린 부분이 끌어올려서.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악성이다 이렇게 볼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결국 뭐냐면 국가가 돈을 안 쓰니까 가계가 그러니까 그한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의미는 뭐냐면 올해 이제니까 이제 향후 증가속도는 어떻게 될 거냐 봤을 때 올해 OECD가 지난 6월 10일 날에 예.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했어요. 그 숫자 봤어요. 전 세계. 예. 아주 다 충격적이죠. 밑으로 쫙 예.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1.2고 1등에 1등. 그 다음에 2등이 뭐냐면 마이너스 5.0이에요. 맞습니다. 그 격차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벌어져요. 그러니까요. 저도 우리나라에서도 보도가 꽤 됐는데 포탈에 잘 안 떠 있더라고요. 근데 수치가 하도 재밌어가지고 봤더니 우리나라가 1점인데 압도적인 1위입니다. 마이너스 영국 1.1.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1.5 막 이렇게 돼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중국 같은 경우는 플러스로 생각을 했거든요. 네. IMF에서요. 근데 OECD 발표는 마이너스 2.6으로 중국조차도 중국, 인도 이런 나라들조차도 그러니까는 뭐 인도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마이너스 3.7 뭐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영국 이런 나라는 전부 다 마이너스 10%가 넘습니다. 예, 11%대 막 이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압도적으로 차이가 벌어져요. 예. 벌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이제 성장률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적게 떨어진다는 얘기는 분모가 예. 다른 나라들은 그게 이제 크게 감소하는 거예요. 크게 감소하는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가계부채액이 변동이 없더라도 가계부채 비율은 크게 증가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우리는 적게 증가하는 거고.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빼고 얘기하는 거군요, 지금.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가계부채 증가도 가장 낮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 부동산 주택담보대출만 좀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관리하면은. 예. 이해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 중요한 변수는 분모가 어떻게 변화하는가인데, 그렇죠. 그걸 빼놓고 위에 숫자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 이런 의미네요. 예. 그래서 올해 이제 국가 재정도 좀 적극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고요. 빨리 참사 추경도 빨리 편성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고요. 근데 이게 OECD가 발표한 경제 성장률 전망 보면 이거 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뭐 기사화를 많이 됐으니 찾아보시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냥 0에서 쭉 그어가지고 단 하나의 나라도 예외 없이 전부 다 마이너스예요. 전부 다 마이너스인데 우리가 마이너스 1점이고 그 다음 낮은 게 호주인데 마이너스 5.0. 그 다음부터 그 밑으로 주르륵이거든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뭐 마이너스 7.3, 뭐 영국은 마이너스 11.5까지 뭐 이렇게 쫙 배치가 됐거든요. 우리가 들어본 모든 나라들이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굉장히 예외적으로 이렇게 하여간 그것도 굉장히 차이가 너무 벌어지잖아요. 여기서 빨리 추경 편성해서 빨리 이 대처하면 하게 되면 플러스로 반전할 수 있는 거 우리는요. 플러스도 반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플러스가 안 되고 0만 돼도 세계 1위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도 세계 1위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거하다는 얘기죠. 참 희한한 상황, 전에 겪어보지 못한 희한한 상황을 겪고 있는데 이 와중에 이제 부정적인 요인을 찾다 보니 분모 빼고 분자 부분에서 빚이 늘어가는 게 높더라. 이런 기사가 나왔네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 부채 하나 더 시간 되겠습니까? 30초 내에 해결해 주시죠. 기업 부채는 우리가 한 17위 정도 돼요. 41개 국가 중에서요. 작년하고 별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업 부채는 우리가 좀 조심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요. 기업 부채는 그러니까 너무 낮으면은 기업이 투자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보통 대출 받아서 투자하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낮은 이유는 자본 주로 주식 발행해서 하는데 주식 발행하게 되면 기업의 부채 안 잡혀요. 그렇죠. 은행에서 대출 받는 것들은 이제 채권 발행하는 건 기업 부채 잡히고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너무 낮은 걸 좋아하면 안 된다. 너무 낮으면 안 되죠. 적정하게 갚을 수 있는 수준의 빚을 가지고 그런 사업을 점에서 해야 되니까. 우리나라 기업 부채는 지금 사실은 전문가들은 너무 낮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백은 교수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